아,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는 그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바꿔서 말이 많죠. 5.8% 비용을 띄겠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 외식 시장의 규모가 약 280조, 2017년에 중식 시장은 15조였습니다. 그래서 외식 전체 산업의 한 12%를 차지했는데 그게 한 20조로 지금은 20조 시장으로 봐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1이 배달의 민족 매출이다. 그러면 5조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5.8%면 2,9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900억을 수수료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수수료만. 그러니까 그 금액, 이게 그 5조 매출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를 볼까? 한 15%, 20%? 1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하여튼간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과점이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뭐 이렇게 5조 매출을 일으켜서 뭐 3조가 사장님들이 이득을 가는데 그 중에 2,900억을 뭐 배민이 스스로 가져간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과연 얼마를 가져가는데 그 중에 2,900억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이게 독과점 규정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겁없이 수수료를 올린다. 모르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건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워낙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네들이 그러고 싶은 건지는 몰라도 제가 볼 적에 좀 섣부른 판단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자본주의에서 낙가만 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뭐 잘못됐냐라고 얘기하는데 형평성의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그만큼 번다, 더 번다. 식당 사장님들의 개인의 이득은 정말 수수료 5.8%가 아니라 뭐 20%? 한 30%를 버는데 5.8%를 가져가는, 이게 지금 매출액 5.8%, 이익률의 5.8%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매출액의 5.8%를 가져가는 거는 내가 이익이 30% 나면, 그러니까 5.8%면 한 반? 3분의 1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근데 30% 나는 게 없거든요. 보통 10%? 20%? 20%라고 그래 4분의 1. 뭐 10%면 반. 그러니까 벌어서 나오는 거에 반을 가져가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는 식당 손익이 나와 있질 않더라고. 근데 일본은 임대료하고 손익 보니까 경상이익률이 2%예요. 그러면 2%를 지하하고 나면 거의 5.8%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까지는 배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우버나 이런 걸 통해서 3자 물류를 한 택배 배송을 들어가려고 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너무 활성화시켰고 그게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의 상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진압이 되고 다 잡혔다,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운이 좋았던 나라일 것 같아요. 왜? 대구라는 인구 250만의 작은 큰 도시죠. 250만의 도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제어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심했어요. 이게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죠. 그러니까 인구 2천만이 사는 지역에서, 밀집 지역에서 터졌다. 그럼 우리도 뉴욕 지역이 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방어를 못하는 거죠. 의료기관이 한정된 차원에서 방어를 못하고 준비도 없이 당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대구라는 어떤 그래도 먼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반이 서울 경기 먼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진짜 대구 시민들이 악전고투를 하면서 의료진이 노고를 해서 잡은 거고, 아직까지도 지역 감염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이제 겨우 500명, 600명 정도 선에서 감염자들이 있는데, 여기 인구 2천만이 사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 자제해야 될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그러니까 80 이상 되신, 70 이상 되신 분들은 80 이상은 사망률이 18%예요. 70 이상은 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걸리면 상당히 치사율이 높으신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구는 운이 좋았던 게 20대가 많았어. 신천지 교도들이 20대가 많아서 그 20대들은 그래도 걸려도 치유를 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남들이 볼 땐 대단히 혁명적으로 대단히 잘 수습했다고 보는 거지, 뭐 미국의 의료시설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의료기술이 우리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적어도 선거 4월 15일까지 좀 신경 쓰면서 스스로들 몸들을 돌보시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나이 80이 먹은 80, 이제 내년에 90이나 할아버지,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계신데, 두 분한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도 가서 뵙지를 못해요. 왜? 저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저는 무증상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멀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르신들 계시면 철저하게 적어도 4월 한 달은 꼭 참으시라고 말씀하시고 좀 말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더 커지면 저희도 감당 못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백신이 개발되기 전,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일본까지 완전히 진압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에 터지고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지금 난처하죠. 뭐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대학원 강의를 하는 거 사실 좀 뭐랄까 제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유튜브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식으로 떠들면 되는데, 이 유튜브 내용도 상당히 짤막짤막하게 10분, 5분짜리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PPT를 띄워놓고 강의를 하면 특히 대학원들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얘기들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좀 겁이 나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간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많은 재앙이 있는데, 첫째는 하여튼간 지금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냥 초기에 대구라는 지역에 250만, 240만 정도의 지역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게 1000만에 있는 서울이 아니고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수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라는 게 신천지라는 특수한 지역, 그리고 그들은 또 젊은이가 많았다. 그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는 노인들 많거든요, 어르신들. 그런 교회였다면, 노인화된 교회였다면 타격이 컸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워낙 젊은 신도들이 많은 특수 종교 집단인 것 같으니까,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수습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 수습 단계가 아니고 그냥 대구만 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서울에서 번질지, 부산에서 번질지, 경기도에서 번질지, 인천에서 번질지, 전라도 광주에서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물론 뭐 외식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못 살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요번에 2주를 놓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